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2, 3회 이상 있다.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군 당국이 국민에게 어떻게 강조했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한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어떤 성폭력이 있었던 거죠? 안마를 가장해서 네.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고 부항을 놓는다고 해서 옷을 들추고 등에 부항을 놓기도 하고 허리를 껴안는다거나 그런 식의 들도 있었고요. 네. 피해자가 다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당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매일 1, 2회 이상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A 하사로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고 가해자가 B 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 결혼 못하니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저거는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겁니까? 전화한 겁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얘기를 직접 했다? 네네. 예. 저런 얘기와 그런 어떤 성폭력 행동이 있었을 때 그 A 하사는 어떻게 저항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저항할 수 없었습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복무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싫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밖에 하지는 못했고요. 그나마도 계속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 권력관계 자체에서 권력관계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현하려면 군을 떠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할 수 없었고 가까운 그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나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던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이 생기고 나서 군 당국에서 약속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폭력이 있을 경우에 아무런 더 추가 피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도는 마련됐습니다. 마련돼 있는데도 할 수가 없다. 현재.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보고 지휘 체계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양성평등 개선이라고 해서 곧바로 선고충 상담관이나 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계급이 낮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기 복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 따르면 장기 복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이런 것들이 또 더구나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었고 왜냐하면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15비이기 때문에 했었고 그 과정을 보면서 과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계급이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고 약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 체계만 했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과연 내가 신고를 할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만약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이 있자마자 바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랬을 텐데 못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피해자가
어떻게 군 인권센터와 함께 이런 내용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걸까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많은 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네. 고민을 하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군을 사랑하고 있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제 그 격리하사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격리하사. 예, 예. 피해자 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네,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사건에서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예. 피해자와 가해자와 예. 그리고 격리하사라고 하는 예.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된 하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됐던 예. 하사. 뽀뽀를 하라고 했던 뭐 이런 하사가 있는데요. 예. 그 하사의 경우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겁니까? 잘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는 예. 했지만 밤 늦은 시간에 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예.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예. 너만 걸린 것 같지 않으니까 만약에 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네가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격리하사가 마시던 물을 받아 마시는 게 가장 빠르겠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억지로 끌고 격리하사 숙소로 갑니다. 갔고 예. 그래서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고 피해자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격리하사 눈에 마스크를 가리고 그 혀에 손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가해자가 격리하사에게 침을 뱉으러 자신의 손등에 침을 뱉으라고 하고 그 침을 또 핥으라고까지 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든 것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격리하사가 쓰던 마스크라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다. 나는 피해자가 그건 싫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나오면서 그 가해자가 격리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하나 챙겨왔고 그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마시라고 강요를 한 시간이 새벽 1시 정도였다고 해요. 네. 월요일. 네.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것조차 마시지 않으면 거부하면은 본인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신용을 하느라고 한 방울 정도 마셨고 이걸 제대로 마셨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가 나머지 음료를 자신의 입에 탈탈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피해자의 경우에 성추행과 그리고 근무 기피 목적 상해 주거 침입으로 고소가 됐거든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성추행과 주거 침입으로 고소가 된 것이고 왜냐하면 격리하사가 신고한 겁니까? 저희가 알고 예. 있는 바로는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왜냐하면 예.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예. 격리하사가 처벌 의사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고소가 된 거죠. 예. 입건이 된 거고. 예. 네. 너무 그렇기 상식적으로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신분으로 된 것에 때문에 본인이 더구나 조금이라도 1%라도 본인이 자발적 의지로 갔다면 모르는데 기만과 강요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명예와 이것을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진짜 죽을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이 공론화에도 동의를 하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거죠. 군인권센터에 찾아와서 네네네. 상담을 네네. 그리고 지금 원하신 저희가 거고.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부대 피해자. 예, 네. 예. 피해자는 지금 현재 그 사건 이후로 부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 짧은 시간 돌아갔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가해자가 분리 조치가 안 돼 있었고 물론 피해자가 휴가를 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그 기간 동안 한 이틀 정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올려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었고요. 두려움 떨게 했었고 그래서 못 간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가려고 했더니 격리하사건으로 성추행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해서 못 갔고 예. 그래서 그 성추행 혐의가 풀렸어요. 나중에 예. 없는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가 풀렸으니까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격리하사가 불안해하니 돌아오려면 다른 부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못 돌아온 거고 여기에서 또 2차 피해가 또 발생을 합니다. 다른 원사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반장에게 직접 그 가해자에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원사의 경우를 명예훼손으로 2차 네. 가해로 또 고소를 했는데 그 부분 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피해자를 스스로 내몰아서 피해자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군 측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좀 나왔을 텐데 말이죠. 일단 그런 반응들은 네네. 중간 광고 좀 보고 중간 광고를 좀 보고 나서 네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군 측에서 해명을 한 걸 보면 사건 발생 이튿날 피해자는 휴가를 갔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공군이 거짓 해명한 겁니까? 거짓 해명이라고 봐야죠. 거짓 해명이라고 본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추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공군이 피해 부사관끼리 싸움을 붙였다. 이게 뭡니까? 그 경리하사와 맞습니다. 이 피해자 A하사를 싸움을 붙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거를 이제 피가해자 구도로 몰아가서 예? 피가해자 구도로 몰아간 거죠. 예. 몰아가서 격리하사를 방패로 삼아서 지금 공군이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장난칠 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격리하사나 피해자 모두 피해자입니다. 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붙여서 공군은 뒤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방관하고 방조하는 거죠. 현재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달해 드린 네네. 것 아니겠습니까? 가해자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취재가 됐다거나 공군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전면 부인입니까? 아니면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가해자의 경우에는 제가 공판을 다녀왔고요. 예. 다녔는데 그 행위 벌써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행위태양 성추행 관련해서 예. 행위태양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즉 행동은 인정을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기습추행이나 보복 협박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복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이해람 중사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꼭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돼서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